네, 전해드린 대로 한일 중이 정상회의가 이제 끝나자마자 북한이 군사정찰 위성을 발사를 했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어젯밤 북한이 이제 정찰에서 추가 발사가 실패를 했지만 이례적으로 빨리 실패 사실을 인정했어요. 뭐가 의도가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은 아니고요. 네. 그전에도 북한은 이렇게 정찰위성 발사해가지고 인공위성 발사해서 예. 실패했을 경우에 비교적 빠르게 이렇게 실패 사실을 인정을 했는데요. 예. 그렇게 한 이유는 이제는 북한은 어떻게 고립된 국가가 아니고 정상적인 국가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봅니다. 예. 네. 재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발사? 아무래도 이제 이번 것이 작년 11월 달에 북한이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천리마 1호를 예를 든다면 예. 3단 3단 로켓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마 1단 로켓에서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북한이 한일중 정상회담, 그러니까 네. 삼국 정상회의에 맞춰서 발사를 하려고 서두르다가 발사가 실패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일각에서는 있는데 네. 이건 어떻게 보세요? 해석은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예. 또 하나는 아마 기술적인 해석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우선 정치적인 해석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중국과 북한 사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한미 동맹만큼 그렇게 아주 끈끈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거든요. 예. 사실상 이번 16일, 17일 날 푸틴이 그 베이징을 방문을 해서 정상회담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네네네. 그리고 하얼빈으로 갔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추측하기에는 아마 하얼빈 갔다가 북한을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북한은 안 가고 바로 본국으로 귀국을 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 결국은 이제 러시아는 이제 중국을 배려했다라고 하지만 북한 입장에서 보면 네네. 이거 중국이 방해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어. 그런데 이번에 이제 자기네들이 북한하고 중국하고는 수교 75주년인데 오히려 자기네들한테는 높은 사람도 보내고 이렇게 굉장히 관계를 더 강화해 나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서열 2인 리창 총리를 한국으로 보내가지고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단 말이죠. 아. 그러니까 북한은 제가 볼 때는 분기탱천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는 날 새벽에 이제 발사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일부러 얘기한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리창 총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떠나자마자 바로 이제 어젯밤이죠. 어젯밤에 이걸 발사한 거거든요. 네.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가능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술적 해석인데요. 예. 왜 그러냐면 작년 5월 달에 발사해서 실패했잖아요. 예. 그것은 2단 추진 엔진에 문제가 있었고요. 작년 8월 31일 날 발사한 것은 3단 엔진의 비상 폭발 체계에 오류가 생겨가지고 실패한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번에는 북한이 발표한 것처럼 1단 추진체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럼 1단 추진체는 이번에는 어떤 거냐면 신행 엔진이에요. 네. 이게 이제 액체 산소와 석유 발동기 사이에 예. 지금 이게 연료가 공급되는 과정 속에서 문제가 생겨서 폭발한 거거든요. 예. 정치적 해석과 기술적 해석이 막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한 게 아닌가, 이런 그 생각. 기술적 해석 예. 그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이게 네. 지금 러시아와의 무기 제공하고 네네. 기술 제공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 러시아와의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작년 9월 달에 사실상 그 푸틴하고 김정은하고 정상회담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푸틴이 공식적으로 언론을 통해 가지고 한 말이 있어요. 북한이 인공위성 개발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도와주겠다. 예.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발사하기 예. 전에 아마 러시아의 많은 이런 로켓 전문가들 네네. 또는 그 정찰위성 이런 전문가들이 북한으로 들어갔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것이 이제 북한하고 러시아하고 멀어질 수 있는 계기도 되지만 제가 볼 때는 러시아로 봐서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술자들까지 들어가서 지원을 해줬는데 실패를 해서 그렇다라고 하면 러시아가 훨씬 더 강력하게 또 더 많이 더 깊게 이렇게 관여를 해서 도와줄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실패를 했으니까 오히려 더 러시아가 부담이 또- 되는 거죠. 아, 부담이 되는 예, 거죠. 네, 일단 북한이 어제 발사에는 실패를 했지만 앞서서 이제 주변국한테 다음 네. 달 4일 전까지 정찰 위성 발사 통보했습니다. 그런 만큼 이 기간 내에 추가 도발이 또 있지 않을까, 이 가능성에 대한 염려,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전혀 불가능하지는 않은데요. 이제 두 개를 만들어 놨다라고 그러면 한 개 이제 실패했으니까 그렇죠. 바로 이제 그러니까요. 발사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작년도에 북한이 한 행태를 보면은 그 속에 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5월 달에 발사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럼 바로 발사 안 하고 8월 달에 했어요. 그렇죠. 8월 달에 발사해서 실패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바로 발사 안 하고 11월
11월 달에 발사해서 성공시킨 거거든요. 예. 그럼 3개월에 이제 대충 5월 8일, 8월 10일이니까 3개월 정도씩 소요가 되지 처음에 않았어요. 있었죠. 그 말의 의미는 도대체 실패 원인이 정확하게 뭔지 그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해결하는데 정말 6월 4일까지 해결이 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가능성이 없지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가능성이지 않은가 이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 군이요, 북한의 정상회의를 앞두고 정찰위성을 발사를 예고를 하자 이례적으로 F-35A 전투기 20여 대를 출격시켜서 경고를 했어요. 자, 우리 정부의 대응 아주 이례적인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어제 오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이런 보도들이 나왔죠. 아마 북한이 이렇게 정찰 위성을 발사한과 동시에 아마 단거리 탄도 미사일도 섞어 네. 소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한국이 주권 국가 입장에서 보면 한국에서 중일 정상회담이 예. 열리고 있는데 북한이 이런 도발적인 행위를 하는데 한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이건 주권 국가로서 해야 할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제 오후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F-35 그리고 F-16이 떠가지고 전투기 한 20대가 소위 말하는 그 이 전술 통제선, 그러니까 네. 비행 금지선이죠. 노 플라이 라인이라고 하는 데까지 갔다고 왔는데요. 이 두 종류의 전투기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 그러냐면은 F-35A는 스텔스 전투기잖아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가서 원하는 목표를 정확하게 이제 때릴 수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F-16에는 타우루스라는 미사일을 장착을 해요. 타우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사거리가 500km 정도 나가는 순항 미사일인데요. 대전에서 사실상 이걸 때려도 평양 주석궁을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보여준 것이죠. 네. 한일중 정상회의 소식도 짧게 네네. 한번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한일중 3국 약 4년 5개월 만에 공동선언문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한반도 비핵화 부분 5년 전 공동성명보다는 좀 후퇴를 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로 보시나요? 이건 이제 지금 중국이 취하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좀 이제 알 수 있을 텐데 북한과 중국 사이의 관계도 그렇게 아주 좋은 거는 아니지만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또 한편으로는 중국이 북한 편을 들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하고 있는 그거 해제해라. 그리고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하고 하는 것은 다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이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한 번도 이것을 가결시켜주지 않았거든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북한의 이런 안보 우려를 해소시켜주라 이런 얘기까지 하고 심지어 지난번에 16일, 17일 있었던 푸틴과의 정상회담 속에서는 마치 한반도의 긴장이 한국과 미국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까지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아마 그런 식으로 해석을 뭐 하고 그러지 않는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 앞으로 삼국 정상회의에서 좀 더 민감한 얘기들이 다시 다뤄질 가능성 같은 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닌데요. 예. 이번에 이제 4년 5개월 만에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그 한일중 정상회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2008년도 경제 위기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는 중국이 집단 안보, 그러니까 집단 지도 체제였기 때문에 예. 그 집단 지도 체제 속에서 경제의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총리예요. 예. 그래서 총리를 정상급으로 해가지고 한일중 정상회담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로 다루는 것이 뭐냐면은 경제 분야, 사회 분야, 교류 분야, 협력 분야만 다루었지 안보 분야는 잘 다루지 않았습니다. 예. 가끔씩 가다가 이제 한두 줄씩 이렇게 북한 비핵화 문제가 나왔는데 네. 4년 5개월 만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한일중 정상회담이 지속화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 비핵화 문제를 포함해가지고 조금 민감한 안보 분야도 다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